네, 안녕하세요. 저 제임스 안입니다. 제가 그동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프로젝트 리뷰를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짬을 좀 내서 프로젝트 리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란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마침 또 요청이 있고 해서 그럼 이번 프로젝트 리뷰에는 니어 프로토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과감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정했는데 그냥 제가 단순히 이름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니어 프로토콜은 뭐 그냥 뭐 일반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인가 보다 라는 생각하는 선에서 뭐 더 이상 생각이 진행이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술 문서들을 열심히 탐독을 하며 깃허브에 이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들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냥 일반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생각보다 견실한 프로젝트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뭐 제가 리뷰 작성한 시점에서 한 $10 정도 밖에 하질 않아가지고 뭐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이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달아봤죠. 자,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 제가 써놓기에는 뭐 니어 프로토콜은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뭐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가스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16Z, 판테라, 멀티코인 캐피탈과 같은 화려한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네, 이 문장이 사실 니어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니어 프로토콜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거.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솔라나 아니면 뭐 에이다 아니면 뭐 아발란쉐 이런 프로젝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저렴한 가스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의 뭐 속도와 그다음에 저렴한 가스비를 장점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뭐 니어 프로토콜만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만의 독특한 특장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셨을 때 A16Z, 예, 안드레슨 호로위츠가 운영하고 있는 VC고 이제 판테라나 멀티코인 캐피탈 같은 크립토 쪽에서 알려진 VC가 다 참여를 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확실히 뭔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잘 알려진 크립토 VC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꼼꼼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합니다. 뭐 기술력은 있는지, 목표로 하는 시장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팀원들의 구성이라든가 역량은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투자자들, 잘 알려진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선고안을 충분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니어 프로토콜이 이런 곳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외부로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엇이 아직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은 뭐 니어 프로토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샤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샤딩이 아직 완벽하게 구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총 4단계로 이제 단계별로 구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인 심플 나이트 쉐이드라고 하는 단계를 올 9월 달에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샤딩이 완전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뭐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까지 앞으로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니어 프로토콜이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샤딩을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는지 하지 않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니어 프로토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뭐 다른 블록체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P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뭐 POS가 특별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닥 큰 매력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밖에
제 눈에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클릭을 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니어 프로토콜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나타내는 건데 뭐 메타스테이블 그다음에 ACC 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A16Z 아까 말씀드린 안드레슨 호로위츠가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하고 있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죠. 솔라나에도 투자를 한 그런 VC입니다. 앰플리파이, 멀티코인 캐피탈, A 캐피탈,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있는데 제가 크립토 VC들의 그 과거 퍼포먼스를 봤을 때, 즉 예를 들어서 뭐 이 VC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크립토 VC 중에 제 관점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데는 코인베이스 벤처스예요. 이 코인베이스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상장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입니다. 거기에서 벤처 캐피탈을 갖고 있고 이 벤처 캐피탈이 미래가 괜찮은 그다음 기술력이 좋은 프로젝트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코인베이스 벤처스에서 투자한 프로젝트들 중에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많고 이들의 수익률 또한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 크립토 VC들의 퍼포먼스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에 투자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코인베이스 벤처스의 간택을 받았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스칼라 캐피탈, 뭐 엑스프링, 홈브류, 그 다음에 이제 바이두, 그 다음에 에링턴도 네임베이스 그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판테라,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 VC죠. 그리고 이제 드래곤플라이 캐피탈, 이거는 뭐 그 유명한 드레이커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면모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니어 프로토콜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이런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경쟁 관계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은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코인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서드 파티나 기술들을 사용해서 코인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브릿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브릿지를 제공을 하는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러한 브릿지를 플랫폼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브릿지를 이용을 하면 니어 프로토콜에서 발행한 토큰을 이더리움으로 옮길 수 있고 반대로 이더리움에 있는 코인을 니어 프로토콜에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처럼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싼 경우에는 굳이 이더리움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뭐 니어 프로토콜에 레인보우 브릿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성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니어 프로토콜의 개발자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를 보면 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기술성에 있어서 5점이 아니라 4점을 준 이유는 뭐냐면 니어 프로토콜이 강조하는 부분이 샤딩인데 그 샤딩이 아직 구현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니어 프로토콜의 샤딩이 100% 구현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기술성이 굉장히 좋다. 5점을 충분히 주고도 남은 프로젝트인데 아직 구현이 다 안 됐기 때문에 4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에서 주장하는 바는 만약 샤딩이 전부 다 구현이 됐다라고 하면 처리 성능이 무려 10만 TPS. 굉장히 빠른 속도죠. 최근에 그 코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그 솔라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빠른 처리 속도거든요. 솔라나가 65,000 TPS인데 니어 프로토콜이 10만 TPS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뭐 그야말로 탑 레벨의 처리 속도를 자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어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언어가 이제 러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러스트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러스트는 뭐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활용도가 점차 늘고 있고 개발자 풀도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에서 러스트 언어를 지원하는 것은 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도구들은 잘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개발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 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비교적 쉽고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GitHub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GitHub은 우리가 프로젝트 투자할 때 꼭 봐야 하는 건데 이 GitHub에 보면 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의 개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총 2939 커밋을 했고 가장 최근에 커밋을 한 게 13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일 날 이렇게 3번 커밋을 하고 9일 날도 커밋을 하고 8일 날도 커밋을 하고 6일, 7일, 5일, 4일. 뭐 이 친구들은 뭐 주말 할 것 없이 아주 미친 듯이 개발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내용도 하나 아무거나 좀 클릭해서 보면 예, 그냥 단순히 눈속임을 위해서 커밋수를 늘리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어,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몇몇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커밋수나 이런 거는 많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좀 보여주기 위한 뭐 단순히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를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도큐멘트의 정보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커밋수를 늘리는 프로젝트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반해 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실하게 잘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생태계, 에코시스템이죠. 결국 니어 프로토콜도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니어 프로토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니어 프로토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동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뚜렷하게 인지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남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니어 프로토콜에서도 뭐 이런 생태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0월 25일 날 생태계 육성을 위한 무려 800 밀리언 펀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 규모를 쓰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얘네가 거의 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니어 프로토콜이 자금력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니어 프로토콜의 생태계가 아주 뭐 뚜렷하게 남한테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5점 만점에 3.5점을 줬어요.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생태계 육성을 위한 800밀리언 펀딩에 관련된 내용은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직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뭐 기술력이나 투자자 그리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아주 강력한 정책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 가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좀 간단하게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